인생의 두 번째 시작을 위하여. 60세. 누군가는 이 나이를 노년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느껴지는 나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당신은 거울을 봅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 점점 무뎌지는 감각.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깊은 잠도 못 자고 아침이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은 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전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포기에서 다시 시작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오직 자신의 손끝에서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진실하고 실용적인 건강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첫 장을 펼쳐보시죠. 60세 이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몸의 경고 신호들.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도록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며 성기의 반응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며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은 단지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몸속 기능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나이면 당연한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만 있다가는 약을 평생 복용하거나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 어르신은 68세입니다. 은퇴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소소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웠고 밤에는 서너 번, 많게는 5번이나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도 자주 깨고 낮에는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 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겨우 몇 방울씩 떨어지는 소변의 짜증만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변을 다 본 줄 알았는데도 바지를 올리고 나면 몇 방울이 새어나와 속옷이 젖는 일이 자주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출이 불편해졌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부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어렵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에는 단단하게 반응하던 성기가 이제는 축 늘어져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억지로 부부 관계를 시도해도 도중에 힘이 빠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내는 괜찮다며 위로했지만 김 어르신의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다. 소변 줄기가 가늘거나 중간에 끊긴다. 아침 발기가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다. 부부관계가 점점 줄고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 장기들, 특히 전립선 기능의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면 요도와 방광에 압력을 주어 다양한 배뇨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 부르며 60세 이상의 남성 절반 이상이 겪는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초기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며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가기엔 민망하고 약을 먹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수술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증상들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보다 잦은 배뇨, 잠에서 깨는 횟수 증가, 소변의 느낌 변화, 성기 반응의 둔화. 이런 하나하나가 바로 경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나이 땐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인식 자체가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 그리고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수술이나 약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상호 어르신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과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가 만난 한 친구의 놀라운 조언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는 진짜 원인 정액의 장기 미배출.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배뇨장애, 발기력 저하, 부부관계 소원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단순한 노화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원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바로 정액의 장기적인 미배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액을 오래 안 내보내면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이 사실은 여러 의학적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나칩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조차 이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도 합니다. 김상호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이 원인을 전혀 몰랐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어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아침마다 성기 반응이 없었지만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20년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 김진호 어르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김진호 어르신은 얼굴빛이 밝고 걸음걸이도 경쾌했습니다. 자네, 비결이 뭔가?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나? 김상호 어르신이 묻자 김진호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 달에 2번 이상 정액을 꼭 배출하네. 그게 내 비결일세. 이 말에 김상호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지만 김진호 어르신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저장하고 생산하는 기관인데 그 정액이 계속 쌓이기만 하면 안 좋다네. 오래 쌓이면 굽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전립선이 부풀어 오르게 되지. 이 설명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50세 이상의 남성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한 달에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은 4에서 7회 배출한 남성에 비해 전립선 질환 위험이 33% 낮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2%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전립선은 호두 크기의 작은 기관이지만 그 안에는 정액의 일부분인 전립선액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전립선액은 정자가 생존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분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예 정액을 배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립선액이 몸속에 쌓이게 되고 점차 붓거나 염증을 유발하여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하수구에 찌꺼기가 계속 쌓여서 막히는 원리와 같습니다. 계속 배출하지 않으면 결국 막히고 썩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정액 배출 혹은 자위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특히 파트너가 없는 남성에게는 매우 권장되는 건강 습관이다. 실제로 김진호 어르신은 70대 중반부터 부부관계가 줄어들자 스스로 일주일에 2-3회 정액을 배출하는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80세가 넘은 지금도 건강한 배뇨 습관과 성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이나 수술 없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을 평생 먹는 것보다는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실천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는 전립선 활력법,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치유의 방법. 김상호 어르신은 친구 김진호 씨의 조언을 듣고 마음속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꼭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매일 약을 먹고 수술을 고민하는 삶보다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본격적으로 전립선 활력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기능 회복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허브 전립선 활력법이란?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한 자위행위가 아닙니다. 전립선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자극을 주어 정액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 쌓인 전립선액을 정기적으로 배출, 배뇨 증상의 완화, 아침 발기의 회복, 부부관계의 개선, 자신감과 활력 회복, 전등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안한 환경 만들기.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에서 하세요. 욕실이나 침실이 적합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 시행하면 근육 이완과 혈류순환이 도와주어 더 효과적입니다. 2. 충분한 시간 확보.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급하게 끝내는 것은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3. 올바른 자세 취하기. 서서, 앉아서 또는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누운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4. 자극 부위와 기술. 일반적인 자위는 성기 끝부분만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활력법에서는 별표 성기 뿌리 부분,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 별표까지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른손잡이 돋보기 전립선 자극법 구체적인 절차. 성기를 부드럽게 쥐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문지릅니다. 이때 성기의 뿌리 부분까지 자극해 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자극 후 정액이 나올 듯한 순간에 잠시 멈춥니다. 이때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시 처음부터 자극을 시작하여 2-3회 반복한 후 정액을 배출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빨리 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에 충분히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주 2-3회 꾸준히 실천하면 전립선이 점차 회복되며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막대 그래프 실제 사례. 강원도 홍천의 박명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회에서 2회로 줄었고 소변 줄기가 강해졌으며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이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까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경고 주의사항.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거나 강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주 23회, 한 번에 10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세요. 심리적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자위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은 버리세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권장되는 건강 습관입니다. 전립선 활력법은 단지 소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몸 전체에 활력을 주고 다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약도 수술도 필요 없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정액은 단지 생식 기능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액이 남성의 생식과 출산에만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액은 온몸의 건강과 활력에 깊은 영향을 주는 생리적 요소입니다. 정액은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생명력의 상징이자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의 응축물입니다. 그렇다면 정액을 주기적으로 배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얀색 체크표 첫째, 심장이 젊어집니다.
정액 배출은 단순한 성 반응을 넘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생리작용입니다. 정액이 배출될 때 몸은 자연스럽게 혈관이 확장되고 심박수도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심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새 엔진오일을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경북 군산의 최영철 어르신은 전립선 활력법을 6개월 실천한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하셨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둘째, 기분이 맑아집니다. 정액을 배출하는 과정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켜줍니다. 서울 종로구의 김진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10년 넘게 먹었는데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한 이후로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서 빨리 뭐라도 하고 싶어져요. 하얀색 체크표 셋째,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전립선 건강이 회복되면 야간 빈뇨 증상이 줄어들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를 재생시키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집중력, 체력 모두 좋아집니다. 경기도 김포의 박상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그것도 개운하게요.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얀색 체크표 넷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정액 배출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몸 안의 림프계와 순환계가 활발해지며 감기나 염증 같은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경북 포항의 김명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한 달은 고생했는데 올해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덕분이에요. 하얀색 체크표 다섯째, 허리와 골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정액을 배출하는 과정에서는 별표 골반 저근육, 회음부, 항문 주위 근육, 별표 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 근육들은 요실금 방지와 허리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 강남의 이태호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10년 넘게 방석 없이는 앉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딱딱한 의자에도 1시간은 거뜬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허리가 달라졌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여섯째,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정액이 정기적으로 배출되면 자연스럽게 아침 발기가 회복되고 부부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기능 회복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되찾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한 어르신들은 삶의 태도까지 바뀌며 다시 활기차고 적극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짝이는 별 종합 정리. 정액을 주기적으로 배출하면 전립선 건강 개선, 배뇨 기능 회복, 수면의 질 향상, 우울감 완화, 면역력 강화, 허리 근력 강화, 삶의 활력과 자신감 회복.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전립선 활력법을 통한 정액 배출 습관화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는 이 방법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자위행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습관. 자위행이라니. 이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오래된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위행위는 절대로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자연스럽고 안전한 생리적 활동입니다. 자위행위에 대한 의학적 입장. 전 세계 수많은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자위행위는 남성 전립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파트너가 없거나 부부관계가 드문 어르신들에게는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때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자위행위입니다. 막대그래프 미국 비뇨기과학회의 공식 발표.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특히 파트너가 없는 남성들에게 적극 권장된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도 자위행위를 건강 습관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사회적 시선이나 문화적 편견 때문에 실천을 망설입니다. 까만 말풍선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 충북 청주의 72세 김영섭 어르신은 처음 상담 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걸 꼭 해야 하나요? 창피해서요. 하지만 김 어르신은 전립선 활력법을 일주일에 2번씩 실천하기 시작했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아침 발기가 돌아왔으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젠 부끄러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우리는 자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대부분 잘못된 교육과 문화적 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건 나쁘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무의식 중에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자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유익한 생리적 활동입니다. 상승 그래프 자위를 건강 습관으로 바꾸는 법. 일정한 루틴으로 만들기. 주 2, 3회 정기적으로 실천하세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하세요. 편안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에서 실행하세요. 샤워 후 따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세요. 이건 혼자만의 은밀한 행동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자기관리 방법입니다. 반짝이는 별 자위행위가 주는 이점 요약. 이점 설명. 전립선 청소 정액을 주기적으로 배출하여 전립선액의 정체를 방지. 배뇨 기능 개선 요도와 전립선 주변 근육이 강화됨. 수면 질 향상 야간 빈뇨가 줄고 깊은 잠 가능. 스트레스 해소 행복 호르몬 분비로 우울감 완화. 자신감 회복 성기능 개선과 함께 자존감 상승. 말하는 머리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갑니다. 부끄러워서 외면한 결과는 어떨까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고 수술을 고민해야 하며 자신감을 잃고 관계까지 멀어지는 상황. 반대로 자위라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받아들이면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창피하다는 생각은 버렸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남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지 않나.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건강은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챙기고 내가 실천해야 바뀝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자연의 원리에 따라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립선 활력법 실천 요령.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히 자위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핵심은 전립선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면서 정액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실천하면 전립선 건강은 물론 배뇨 기능, 수면의 질, 성기능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실행하면 오히려 피로만 남고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1단계, 환경 만들기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기본입니다. 전립선 활력법은 심리적 안정과 신체의 이완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환경을 추천드립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하세요. 예, 욕실, 침실. 따뜻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샤워 후 또는 전기장판 위에서 몸이 따뜻해졌을 때가 이상적입니다. 환기가 잘 되고 밝은 조명보다 은은한 조명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전립선 주변 근육도 이완됩니다. 하얀색 체크표 2단계, 시간 확보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중요합니다. 전립선 활력법은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충분한 자극과 느린 리듬입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 이상을 확보하세요. 중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자신의 몸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얀색 체크표 3단계, 올바른 자세. 편안한 자세가 효과를 높입니다. 자세는 개인의 체형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은 누운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다리를 약간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골반이 열리도록 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자세도 전립선 주변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몸 전체가 편안하게 이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4단계, 윤활 사용. 마찰을 줄이고 자극을 부드럽게. 건조한 피부는 자극 시 불편함을 주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활제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무향 윤활제를 추천합니다. 없을 경우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등 식물성 오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로션, 비누, 향이 강한 제품은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세요. 하얀색 체크표 5단계, 자극 부위와 방법. 전립선 중심의 자극법. 전립선 활력법의 핵심은 전립선 근처를 충분히 자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기를 부드럽게 잡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문지릅니다. 성기 끝뿐만 아니라 뿌리 부분까지 충분히 자극하세요. 약 5에서 10분간 자극한 뒤 사정 직전에 잠시 멈춥니다. 이때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과 연결된 지점으로 자극 시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자극을 시작하고 2-3회 반복한 후 사정합니다. 이러한 자극 방식은 전립선 내부 압력을 낮추고 쌓인 정액과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 줍니다. 경고. 실천 시 유의사항.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거나 강한 자극은 오히려 피로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 2-3회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0에서 15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빈도입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단 1-2회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뚜렷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이건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몸의 회복을 위한 실천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전남 여수의 74세 이정만 어르신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하나.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실천한 지 6주 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는 오랜만에 성기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니까 그 어떤 건강 보조제보다도 믿음이 갑니다. 하얀색 체크표 마무리 조언. 전립선 활력법은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약이나 기구도 필요 없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태도가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실천 요령을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변화를 기억하고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수술 없이, 약 없이. 실제 어르신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한 이론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활력 있는 삶으로 돌아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단지 기록이 아닌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할아버지 강병호 어르신의 기적 부부관계 회복의 감동.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 강병호 어르신은 2년 전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소변은 찔끔찔끔 나와 늘 찝찝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관계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자신감은 바닥이었습니다. 이제 난 남자로서 끝난 것 같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립선 활력법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한번 해보자. 수술보다야 낫겠지. 그리고 실천한 지 3주 만에 소변이 훨씬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6주 후엔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었으며 2개월 후엔 아침 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내와 다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시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람 상체 이만수 어르신 혼자 사는 노인의 희망 복귀. 전북 정읍에 사는 78세 이만수 어르신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소변 문제가 심각해 외출조차 꺼리고 점점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몸도 불편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어. 하지만 활력법을 접한 후 그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4개월 후 소변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시 바깥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밝아지더라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어. 3명의 어르신이 공통적으로 말한 3가지 변화. 전립선 활력법을 꾸준히 실천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래의 3가지 변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신체적 회복.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며 아침 발기가 회복됩니다. 관계의 회복.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혼자 사는 분들도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활발해집니다. 자신감의 회복. 다시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생기고 표정이 밝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병원에서조차 놀란 변화. 서울 강북구의 이상철 어르신은 5년 전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고 비용은 약 500만 원이 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전립선 활력법을 소개받았고 정말 이런 걸 해야 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두려웠던 그는 마지못해 실천을 시작했고 6개월 후 재검사 결과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암세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약도 안 드셨다면서요? 이상철 어르신은 말합니다. 창피하다는 감정보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훨씬 크다네. 명중 변화의 핵심은 실천. 수많은 사례들이 말해주는 공통된 진실은 하나입니다. 실천하면 바뀐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먹고 작은 습관부터 바꾸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반응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가서 끝내기 마무리.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술을 고민하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에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도 수술도 아닌 당신 손끝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길입니다.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전립선만이 아니다 온몸이 살아나는 전립선 활력의 비밀. 전립선 활력법은 단지 전립선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정액 배출을 통해 몸 전체가 젊어지고 강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는 전립선 외에도 우리 몸 전반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1. 심혈관 건강 개선. 정액을 배출하는 과정은 단순한 생식작용이 아닙니다. 사정 시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전신의 혈액이 강하게 순환하면서 심장과 혈관을 자연스럽게 운동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반복된 혈류 증가는 혈압 조절, 혈관 유연성 향상, 혈액 내 산소 공급 개선 등 다양한 심혈관계 건강을 지원합니다. 전북 익산의 최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천한 지 3개월쯤 되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덜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혈압약을 줄이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얀색 체크표 2. 면역력 상승. 정액 배출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로 인해 체내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정액 배출 후에는 백혈구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몸이 외부 자극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됩니다. 경북 안동의 이만재 어르신은 말합니다. 작년 겨울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갔는데 요즘은 건강 그 자체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3. 기분과 정신건강 향상. 사정시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은 일명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며 불면증 해소와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서울 도봉구의 조성길 어르신은 기분이 가라앉던 시기가 있었는데 꾸준히 실천한 이후론 아침마다 일어날 때 활력이 느껴지고 하루가 즐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4. 수면의 질 개선. 전립선 활력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야간 잦은 소변 증상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면 몸과 뇌가 충분히 회복되며 낮 동안의 피로도 줄어들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경기 화성의 백남훈 어르신은 40년 만에 알람 소리 전에 스스로 눈을 뜬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잠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5. 소화기 건강 개선. 전립선 주변은 골반저근과 장기들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복부와 골반의 긴장을 풀고 복근과 항문 주위 근육까지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변비 완화, 배변 습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원 평창의 유경섭 어르신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야 했는데 요즘은 짧은 시간에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6. 골반 근육 강화 및 허리 통증 완화. 정액을 배출할 때 사용되는 회음부, 골반저근, 항문 주위 근육은 소변을 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단련되면 요실금 예방은 물론 허리와 엉덩이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민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전엔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허리가 금세 아팠는데 이젠 1시간은 거뜬히 앉아 있습니다. 허리가 튼튼해졌어요. 하얀색 체크표 7. 남성 호르몬 활성화.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근육량 유지, 뼈 건강, 성기능 유지, 정신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남 서산의 조한수 어르신은 몸에 활력이 생기고 뭔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예전엔 의욕이 없었는데 요즘은 손자랑 축구도 하려고 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8. 인생의 질 향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화장실 때문에 외출을 피하지 않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신감과 활력이 돌아옵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이 말이 바로 전립선 활력법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전립선 활력법 실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주의사항. 전립선 활력법은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모든 건강법이 그렇듯이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이나 무리한 실천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실천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1.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거나 한 번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극을 주면 피로와 통증, 피멍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은 주 2회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주 3회 정도로 조절해도 충분합니다. 10분 15분 내외로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별표 조금씩 천천히 별표를 기억하세요. 하얀색 체크표 2. 지속성과 규칙성이 효과를 만듭니다. 단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천천히 반응하고 일정한 자극을 통해 회복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주간 캘린더에 체크하며 습관처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하얀색 체크표 3.
부끄러움을 버리세요. 건강은 행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에 대해 이 나이에 이런 걸 이라며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하나의 치료이자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걷는 것처럼,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먹는 것처럼, 전립선 건강을 위해 정액을 배출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갑니다. 하얀색 체크표 4. 실천 환경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자극을 주는 부위는 피부가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실천하세요. 손톱이 너무 길거나 날카롭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윤활제는 자극이 없는 무향 제품을 사용하세요. 절대로 비누나 바디로션은 사용하지 마세요. 작은 상처 하나가 감염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청결과 위생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5. 통증이나 이상 반응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세요. 실천 중 통증, 출혈, 붓기, 지속적인 불쾌감 등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실천에서는 약간의 따뜻함, 뻐근한 자극, 사정 후의 가벼운 피로감 정도가 있을 수 있으나 통증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전립선염 등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시작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6. 사정 후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정액 배출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사정 후에는 몸이 이완되고 약간의 피로감이나 졸림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편안히 누워 계시거나 물을 마시며 몸을 식혀주세요. 너무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마무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이 다음 실천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얀색 체크표 7.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가 느껴지고 어떤 분은 두세 개월 후에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체질, 건강 상태, 연령, 식습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몸의 변화에 집중하고 나만의 속도와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실천은 내 몸이 좋아하는 속도에 맞춘 꾸준한 습관입니다. 김진호 어르신의 조언. 처음엔 창피했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 근데 3개월 꾸준히 해보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졌어. 이젠 오히려 안 하면 찜찜할 정도야. 그만큼 몸이 필요로 한다는 거겠지. 왼쪽으로 가서 끝내기 마무리 메시지. 전립선 활력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작은 주의사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절대 운이 아닙니다. 습관과 실천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꾸준하게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한 인생은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 활력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민감하고 솔직한 이야기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했던 진실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고통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하얀색 체크표 선택은 지금, 그리고 당신의 몫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지 소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 상실, 부부 관계의 단절, 외출 기피, 우울증,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하얀색 체크표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기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용기 있는 첫 걸음입니다. 까만 말풍선 실제 환자들이 증언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3개월 실천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밤에 화장실 안 가니까 잠이 달콤해요.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외출도 늘었어요. 나이 들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순한 실천이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놓치면 손해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전립선약 한 달치 30에서 5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수술은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 부작용,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그 부담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전립선 활력법은 비용 0원, 부작용 0%, 부담 0점, 효과 100점입니다. 이런 기회를 지금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큰 손해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바뀌는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삶 전체입니다. 전립선이 회복되면 단지 소변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기분이 맑아지고, 밤에 잘 자고, 아침이 개운해지고, 몸이 가볍고, 표정이 밝아지고, 삶이 다시 활기차집니다. 이것이 전립선 활력법이 단순한 방법이 아닌 인생을 바꾸는 실천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마무리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정액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밀어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쌓이면 막히고, 막히면 썩고, 썩으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내보내면 길이 뚫리고, 순환이 되고,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하얀색 체크표 마지막 응원의 말. 이제 여러분의 몸과 인생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내일로 미루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평생 건강할 수 있습니다. 확성기 전립선 활력법 실천 체크리스트. 일주일 2-3회. 10에서 15분 정도. 올바른 환경과 자세. 부끄러움 없이. 최소 3개월간 꾸준히. 통증, 이상 시 중단. 결과를 스스로 기록. 이 체크리스트만 지키면 누구든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조영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과 함께한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활력법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과 실천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건강한 두 번째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 약이나 수술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해법은 다름 아닌 별표 정직한 실천 별표이라는 것을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호흡. 그리고 오늘, 지금. 몸을 위한 한 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시작을 할 순간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이고 건강한 삶은 평생 지속됩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그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지금 이 순간 직접 써 내려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